커버드 콜은 옵션 프리미엄을 매도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상품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주로 옵션 매도 차익이 분배금 원천이기 때문에 배당주는 아니고 편의상 배당주의 일종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커버드 콜은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구조였다면 요즘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세대부터 현재의 3세대 내지 4세대까지 변화를 거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쫓아가는, 그러니까 주가의 향방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추구하는 액티브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액티브 커버드 콜의 대표격인 QDIBO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으로 분배금을 제외하면 QQQ와 차이가 이렇게 나지만 재투자한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서 QQQ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흑백을 컨셉으로 커버드 콜 ETF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재미로 보는 커버드 콜 흑과 백을 만들어 봤습니다. 흑팀은 약간 S&P 중심 기초자산, 백팀은 나스닥 중심 기초자산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1세대 커버드 콜부터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1세대는 이제 이 친구들이죠. XYLD와 QYLD, 정말 패시브한 전략들을 가져가는데 커버드 콜을 패시브로 가져가게 되면 주가 오를 때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무너지고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2세대 커버드 콜인 흑배당 제피와 디보, 백배당 잽Q와 GPQ 이렇게 나왔고요. 옵션 부분 매도라든지 어느 정도 운용을 액티브하게 가져갑니다. 여기서 별개로 초고배당 1드맥스 커버드 콜이 있고요. 테슬리, MBD, 미스티 50%, 100% 이렇게 분배금이 나오는데 원금 훼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잘 아시는 분만 자본금과 현금 흐름 효율을 생각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양도세 해칭 전략으로 가져가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매도를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배당 중심 투자자이기도 하고 현금 흐름 때문에 성장을 극단적으로 포기할 니즈도 없기 때문에 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세대 커버드 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25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분배금 포함한 TR 수익률 기준으로 1세대 커버드 콜보다 성과가 좋아 보입니다. 스피, 발리, QQQI, QDIBO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4분면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흑백 논리로 이걸 나눌 순 없겠지만 편의상 커버드 콜을 배당 커버드 콜, 테크 커버드 콜 이렇게 나눠보자면 25년, 26년 가장 관심도가 높을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아마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흑배당주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출시는 2022년에 했고요. 백배당주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 출시는 얼마 전 2025년 12월에 했습니다. 줄여서 코미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미베커, 미성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미베커는 시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도권 주식 분석님을 필두로 많은 유튜버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 미성커도 상장 이후에 시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주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배당, 분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시스템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커버드 콜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적은 자본으로 배당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미베커와 미성커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할 때 액티브 전략을 가져가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기존의 앰플리파이의 운영 전략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생짜배기보다는 믿을만하다. 세 번째는 미베커는 월 중간 15일, 미성커는 영업일 기준 월 말에 분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을 포함하면 한 달에 3번 정도의 유의미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두 ETF 모두 8에서 9%대의 분배금을 책정해보면 합쳐서 총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 거죠. 입지 안 좋은 상가나 오피스텔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단점은 액티브 ETF의 한계가 있습니다. 운용력의 의지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버핏이나 웡거, 존 보글 이런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초장기적으로 보면 액티브 펀드는 시장 지수를 이길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나 현재의 현금 흐름, 그리고 이게 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나 주식에 재투자된다면 저는 또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대배당도 전체 금융자산의 9에서 10% 정도로 미베커, 미성커, 커버드콜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지금 리츠가 한 8% 정도 있으니 커버드콜을 합쳐서 17%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액 매수했습니다. 저는 젊을 때도 특히 30대, 40대에 배당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대 때는 저도 선물 투자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뿜뿜하던 시기였는데 30대부터 인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돈 들어갈 일도 많고 재투자 규모도 들쭉날쭉해지고 마음처럼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대기업 들어오면 인생 하이웨이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냥 문을 하나 연 거더라고요. 근데 문이 계속 있어서 아등바등 살다가 6년 전부터 배당 중심으로 투자를 재편하면서 요즘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로소득이 더 많은데 은퇴 전까지 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돈이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 3년간 22년 하락장 이후로 기술주 중심으로 성과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최근 3년의 성과로 30년 백테스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친 낙관주의로 보고요. 많은 분들이 논리는 이런 거죠. 30년 뒤에 나는 너보다 부자가 될 거니까 지금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틀렸다. 아니면 내가 작년에 100% 수익이었으니까 이거 5년 하면 은퇴하는데 왜 배당주 따위를 사냐. 저는 미국 증시의 우상향을 누구보다도 믿지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잃어버린 10년이 재현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급반등을 못하거나 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 소득이 끊기면 정말 낭패거든요. 결국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 시장 상황에 자신의 인생이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다가 돈이 크게 들어갈 일, 나 또는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을 갈아타야 할 니즈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최상의 환경을 가정하고 20년간 성장주만 매월 200만 원씩 기계적으로 투자해서 50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다소 비현실적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초입에 한 번에 다 사고 나 아닌가 하고 잠시 손절할 땐가 하고 팔고 역사상 신고점 갱신 때는 또 오른다고 못 사는 QQQ 신봉자인 지인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지수 투자가 말은 정말 쉽고 기계적인 실천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세후로 1천, 2천씩 터지는 게 아니라면 백테스팅이나 수학이 아닌 행동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랜 시간 동안 팔지 않고 꾸준히 100% 성장주만 모으는 분이라면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배당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역설적으로 그게 제 경험상 성장주와 지수 투자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커버드콜을 일정 부분 가져간다면 현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도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